제가 기본적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었고, 이제부터는 SSRC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방향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또 학교에 가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을 하는 거니까 신청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거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SSRC는 왼쪽 위에 보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산업법인 상상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국내에 산업체들이 밑에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기관에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모니터링 결과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는데 연계가 될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유니티, 마이크로소프트, LG, 인텔, GT테크놀로지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요. 기업들에서는 유니티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바로 있네. 유니티는 이제 VR을 만들거나 메타버스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드는 툴인데, 그게 사실은 게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VR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직접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거나 센서를 통해서 수치를 보여주거나, 반대로 VR에서 가상환경에서 물리적인 세계로 로보틱스를 제어하거나 디지털 트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은 같은 학교끼리 앉아있지만 실제 팀이 매칭이 됐을 때는 같은 학교가 아니고 다른 학교에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야 되고 원격으로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원격 툴들을 교육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LG에서는 마곡에 가면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로보틱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해주게 될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AI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AI for Use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픈비노 툴킷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실제 컴퓨터 비전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게 될 겁니다. 직스 테크놀로지는 우리나라에서 국산 CAD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CAD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로보틱스를 한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는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지만 실제 로봇을 만들 때는 CAD라고 하는 걸 해서 실제 사이즈로 설계를 해줘야 그걸 가지고 실제 물리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 대학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덕성여자대학교, 하나는 광운대학교가 붙어 있는데요. 광운대학교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로보틱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대학이 광운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서 멘토링이나 아니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진학을 하는데 진로 멘토링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입학 전형에 고려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번외 이야기지만 아까 보셨던 그 로보틱스 대회에서 미국에서 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그냥 MIT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봇 관련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이런 회사들 그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체 일정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 있는 게 전문가 초청 세미나예요. 저 세미나가 6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FRC 관련 시니어 디렉터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직접 한국으로 오실 거고, 그날 한강미디어 고등학교에서 일정을 잡아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림을 해드릴 거고, 그때 와서 더 상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왼편에 스파트 세미나라고 하는 건 7월 달에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봤던 기업들에서 교육해주는 부분이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12주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교육도 하면서 실제 모이기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로봇 만드는 거 교육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육하고, 이런 기간들을 소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왼쪽 거 SSRC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12월 12일 날 로봇 대회를 실제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교류 부분은 일본, 호주, 미국 이런 팀들하고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인프라 구축 및 취업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딱 한 명만 로봇하고 좀 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의 학교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등학교에서 온 선생님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를게요. 공업계열, 상업계열 이렇게 부를게요. 로봇은 공업계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도 공업계열 한쪽에서만 뭔가 다 수행할 수는 없어요. 경영도 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찍기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 자리에는 지금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여대 병설미디어고등학교이고, 매그네코라든가 일신여상이라든가, 네, 홍익디자인고, 오셨나요? 홍익디자인고 계신가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주신 다음에 학교에 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도 청소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밥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여기 앞에 환경조정 해주시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 구글 하면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도 전부 다 이 각각의 역할이 각자 돌아가서는 제대로 구성이 될 수가 없고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로봇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 아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길 바라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판 안에서 재미나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뭐 상세 역할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제가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아까 제일 앞에 제가 사진 찍으라고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거 찍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있는 이 기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링크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훑어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역할들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팀들에서는 각각 어떤 일들을 할 거고 경영 전략팀에는 뭐 팀 리더가 있을 수 있고 전략을 짜거나 다른 팀 사람이나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홀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저런 역할을 맡아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회계 마케팅은 뭐냐면 지금은 사실 첫 해라서 저희가 운영비를 한 10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로보틱스 대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 그 1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걸 시드로 해서 돈을 불릴 수도 있고 이걸 시드로 해서 부품을 사가지고 로보틱스를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그 관리들을 로봇을 하는 사람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신경 써서 체크해주고 기록하고 장부 남기고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것들 후원을 받아오거나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일찍 온 사람들한테는 영상을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두 팀의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두 팀이 만든 영상물이 자기 팀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 영상 편집할 수 있어요? 네. 못해요? 해봤어요? 아예 안 해봤어요? 할 수는 있지만 잘 못하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봤지만 구독이 안 나오죠? 안 올려봤어요? 그럼 그런 거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을 잘 꿰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아니면 영상 편집물의 결과가 엄청나게 멋지게 사람을 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팀에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 사람을 매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고 제가 이거 조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 찍어서 올리라고 했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여기 있는 빌드 팀이에요. 실제 로봇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일 거라고 보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빌드 팀만 가지고 로봇 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는 없어요. 그죠?
실제로 조작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로보틱스 조이스틱이나 이런 걸로. 그 밑에 보면 PT 크루라고 돼 있는데 로봇 대회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로봇하고 부딪혀서 고장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F1 대회에서 PT에 들어가서 자동차 기름 넣고 타이어 교체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인 역할이긴 한데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이 로봇이 사실 굉장히 무거워요. 뭐 60kg, 50kg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구조물이 막 움직이다 보면 손가락 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해줄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드라이브 팀이라고 해서 15초는 자율주행이지만 나머지 2분 15초는 사람이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조종한다고 했을 때 미션을 옆에서 계속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팀을 만들었을 때 그 팀이 그냥 역할이 소홀히 놀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은 아무도 없다. 각각의 역할을 더 맡아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봅니다. 처음에 이제 장학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대회를 하는 건 특성화고등학교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중에 사회에 어쨌든 우리는 빨리 사회에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죠. 20살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그때 갔다 와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닥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대부분은 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걸 잘하는 사람, 이걸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만나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나이를 먹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되거나 내가 적응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다 해소하고 취업을 하든지 진학을 하든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공업계열, 상업계열이 주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제가 저희 팀하고 저하고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로를 먼저 결정한 사람들이 오는 학교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둘째치고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도 그런 학교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가야 돼 라는 당위성을 찾게 하고자 하는 것도 목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상세 계획들인데요. 6주차짜리 계획 그리고 중간에 보고하는 거 그리고 스파크 세미나 그리고 전체 12월 달까지의 계획인데 이거는 링크 드렸으니까 거기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주차짜리 교육 내용 안내입니다. 그리고 특전인데요. 계속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기 베이스 키트라고 되어 있는 로봇 키트가 사실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한 팀당 1,500만 원 선이 되는데 이걸 8팀한테 한 대씩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팀별 운영비는 팀별로 한 100만 원 정도씩 운영을 해서 실제 회계 보고를 나중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상금은 5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계속 이렇게 후원을 더 해주겠다라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난 경험들을 하면서 나중에 그 후속으로 뭔가 보너스도 얻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 로봇 융합인재 교육 전문가 초청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데 루안이라고 하는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날라올 거예요. 그때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 루안만 오는 게 아니고 루안 딸이 이 로보틱스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인데 지금 대학 다니죠? 네, 대학 조디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구글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글 엔지니어였다가 지금 그분도 이제 다른 회사에 있는 거죠. 그분도 같이 올 거예요. 그때 세 분이 올 거니까 오늘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 어떤 그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지는 6월 24일 날 꼭 만나 뵙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일본, 호주, 미국 등의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교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4번의 그 미국 지역 대회는 내년에는 올해 결과를 보고 지역 대회를 내보내지만 그 다음에는 실제 CD를 받아서 세계 대회를 내보내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봤지만 미국 애들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실력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로보틱스만 한다고 하면. 근데
근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한테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박성훈 팀장님께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법인 성상 대외연결 팀장 박성훈 대장입니다. 네, 먼저 FRC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오소프에서 준비한 저희 첫 번째 로봇이 들어왔는데 그 로봇을 잠깐 설명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로봇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